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연보의 어부단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엄청 심하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완전히 갔었는데 이 목소리가 안 돌아오네요. 네. 자, 어쨌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부단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부단가는요. 딱 봐도 뭐예요? 시조잖아요. 그쵸? 시조.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는 시조. 이런 시조를 우리는 연시조라고 공부해왔죠. 그죠? 연시조. 네, 그런데 이 어부단가에는 지금 어부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에서 나오는 이 어부의 삶은 막 물고기를 잡아서 뭐 생애를 막 꾸려가는 그런 어부는 아니에요. 이런 어부를 우리는 이렇게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에서 노는 거죠. 자연에서 막 이렇게 강호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하게 막 한가롭게 노는 그런 삶을 그린 그런 어부를 우리는 가어옹이라고 해요. 가어옹은 가짜 어부란 뜻이에요. 가짜 어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부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얘는 그냥 어부인 척 하면서 자연 친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이랬어요. 자, 이 중에 시름 없는 것이, 시름이 뭐야? 근심, 걱정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고뇌 이런 건데 이런 게 없대. 이 중에 시름이 없는 것이 어부의 생애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부의 삶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긍정적인 태도를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단정적, 그죠?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아니면 뭐 단적으로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 중에 시름 없는 것이 어부의 생애로다. 이렵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이렵편주는 한 척의 조각배란 뜻인데 그냥 뭐 조각배 한 척을 만경파, 뭐예요? 넓은 파도에, 만경이나 되는 넓은 파도에 띄워두고, 그럼 당연히 이렵편주 플러스 만경파 플러스, 그쵸? 네, 만경파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이랬어요. 인세가 뭐야? 속세지 당연히, 그쵸? 속세.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시간 가는 줄을 아는가 이랬어요. 안다고? 모른다고. 그쵸? 모름이야, 모름. 그럼 무슨 법이게요? 네, 서리법이죠. 그쵸? 서리법. 자, 그래서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시간 가는 줄 아는가 모른다. 속세와 내가 어떤 상태야? 인세를 잊은 상태, 단절된 상태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 어부는 속세와 단절된 채로 자연에서 한가롭게, 그죠? 네, 이 만경파, 넓은 파도에다가 배를 한 척 띄워놓고 속세를 잊고 살아가는 어부다라는 거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수 볼게요. 굽어보면 천신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자, 굽어보니 천신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여기 무슨 법 있나요? 대구법 있죠. 대구법.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굽어보니면 천심녹수. 여기 진짜 중요한 거. 색깔. 뭐 천심녹수의 색깔 있죠. 녹. 만첩청산의 청, 그죠? 그리고 십장홍진의 홍. 그리고 강호의 월백하거든. 백. 지금 색깔이 몇 가지가 나왔어. 녹색이나 청색이나 둘 다 뭐 푸른색이니까 그렇다 치고 홍색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푸른색은 자연을 의미하고, 그리고 붉은색은 속세를 의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굽어보면 천심녹수가 있고 돌아보면 만첩청산이 있대요. 그럼 당연히 얘들은 자연이니까 플러스고, 그지? 십장홍진이라는 거는 10길이나 되는 엄청난 속세의 붉은 먼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자, 그럼 십장홍진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속세.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강호 당연히 자연이고요. 그죠? 월백한 거 좋은 거죠. 그죠? 더욱 무심하여라. 자, 무심이 무슨 뜻일까요? 쟤는 뭐 마음이 없나 봐. 이거 아니고요. 뭐예요? 욕심이 없어라. 그죠? 욕심이 없다. 내가 이 자연 속에서 달이 밝으면 더욱 욕심이 없구나. 되게 탈속적이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뭐 초월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녹색, 청색, 홍색, 백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무슨 어를 사용해요? 색채어를 사용해요. 색채어를 사용해서 되게 감각적,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부의 삶과
이 속세의 삶을. 그러면 이 색채어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뭘 표현하냐면 지금 공간의 상징적 의미, 지금 여기서 지금 무슨 공간이 나왔어요? 속세와 자연이 나왔잖아. 그치? 속세는 마이너스고 자연은 플러스고. 그러면 이 속세와 자연의 이 상징성을 색채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정리하면 공간의 상징적 이미지를 상징적 의미를 색채어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색채 대비야. 그래, 색채 대비를 통해서, 그죠? 되게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굽어보면 천심록수, 돌아보면 만첩청산, 대구법 있고, 아까 색채어 나왔고, 근데 이 천심록수와 만첩청산이 뭘 하냐면, 십장홍진, 이 더러운 먼지들을 뭐 한대? 가려준대. 그럼 천심록수와 만첩청산은 그냥 자연의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속세와 나를 단절해주는 역할도 있죠. 그 다음에 강호의 월백하거든. 달이 하얗게 밝은 거예요. 뭔가 좀 뭐 무욕의 느낌이 들죠. 그죠? 욕심 없이 되게 탈속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욱 무심하여라. 무심한 거는 욕심이 없다. 됐죠? 청하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 깨어서. 자, 청하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 깨. 여기도 대구법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이야? 이거 지금 다 밥이잖아. 밥, 고기. 이 음식들은 되게 소박한 음식이에요. 자연 속에서. 그죠? 먹는 소박한 음식. 노적화총에 배를 메어두고. 노적화총 요 밑에 나와 있죠. 갈대와 억새풀이 가득한 곳에서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이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일반 청이미가 뭐래? 보통 사람이 품은 맑은 뜻이래요. 그래서 일반 청이미는 플러스. 어느 분이 아실까? 이랬어. 그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법? 서리법. 그러면 도대체 왜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나는 자연에 있으니까 플러스인데 속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속세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속세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 청이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서리법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콧물이 자, 그 다음에 산두에 한운이 일고 수중에 백구가 난다. 자, 이 표현을 보시면요. 이게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산두에 한운이 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하고 수중에 백구가 비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한다는 게 인다는 뜻이고 비라는 게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두, 산봉우리, 한가로운 구름 플러스 그죠? 한가로운 구름 그리고 기하고 머물고 뭐 일고 이런 건데 자, 일반적으로 보통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다루는 시에서는 우리말을 고유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어부단가에서는요 유난히 한자가 많아. 그죠? 딱 봐봐 뭐 여기 한문이 엄청 많잖아. 그지? 뭐 이렇게 그죠? 네, 한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문을 많이 쓴다고 해도 뭐 이런 명사 같은 거 산두, 한운 이런 거는 쓸 수 있지만 기하고 비이라 이런 동사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 엄청 많이 썼다. 그래서 한자어의 사용이 되게 두드러진다. 나도 한번 써보자. 자, 한자어의 사용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두에 한운이 머물고 그리고 수중에 물 가운데에 백구 누구야? 흰 갈매기죠. 그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구나. 자, 여기 무슨 법 있죠? 대구법 있네 여기. 산두에 한운이 일고 수중에 백구가 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무심코 아까 무심 뭐라 그랬죠? 욕심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욕심 없고 다정한 것이 이 두 것이로다. 자, 이 두 것이 뭔데? 이 두 것이 바로 이 한운과 백구죠. 그죠? 이 한가로운 구름과 흰 갈매기가 바로 무심코 다정한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들은 욕심이 없어 진짜? 다정해? 당연히 아니죠. 무슨 법이에요? 의인법이고요,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네가 무심코 욕심 없고 다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지향하는 가치,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얘네한테 투영한 거죠. 그죠? 자, 다시. 이 한운과 백구에다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를 자연물에 투영했다. 이런 얘기, 그죠? 나올 수 있겠죠? 무심코 다정한 것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씨름을 잇고, 씨름 마이너스죠? 씨름을 잇고 너를 조차 놀리라. 너 누구야? 이 당연히 두 것. 한운과 백구겠죠? 무슨 법? 의인법. 아이고, 의인법. 일생의 씨름을 잇고 너를 조차 놀리라. 여기서 뭐뭐 하리라. 되게 의지적인, 내가 자연친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근데 이 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오수예요. 마지막 부분. 왜냐면 보통은 자연친화하는 시를 보면요, 그냥 자연친화야. 거기다가 뭐 임금의 은혜를 조금 노래하든가. 그런데 얘는 좀 독특합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자연친화의 시처럼 그냥 자연친화가 맞아요. 자연. 자, 그런데 이 오수에서는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속세를 잊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속세를 잊은 적이 없다. 자, 한번 볼게요.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 어딜까요? 서울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장안은 마이너스 공간이죠. 속세니까, 그치? 장안을 돌아보니 북걸이 천리로다. 북걸은 임금 계신 곳이죠. 그치? 임금 계신 궁궐이 천리로다. 엄청 멀다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심리적이고 공간적인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쨌든 되게 먼데 내가 장안을 돌아보니 북걸이 엄청 멀어. 근데 어주에 누워있은들, 어주는 고기잡이 배야. 고기잡이 배에 누워있은들 잊은 틈이 있으랴, 이랬어.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잊은 적이 있으랴, 없다. 서리법. 자,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자연친화하는 시에서는 자연친화 앤드 뭐 임금의 은혜에 감사, 이 정도로 끝나는데 얘는 어주에 누워있은들, 물고기잡이 배에 누워있은들 이 장안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뭐가? 속세에 대한 강한 믿음이 나타난다. 미련이 나타난다. 속세에 대한 강한 미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어. 내가 이 고기잡이 배에 누워있은들 한 번도 서울을 잊어본 적이 없어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두어라. 놔둬라. 내 시름 아니라 내가 걱정할 바 아니다. 제세연이 없으랴. 아, 이거 내가 걱정할 바 아니야. 세상을 구원할 인재가 없겠는가? 있다고. 나 말고. 그러면 봐봐.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걱정 안 할래. 딴 사람이 하겠지.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그러면 나 또 내가 걱정할 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걱정이 안 돼요? 걱정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지금 이 시름을 떨쳐내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마지막 수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이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나타난다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알았죠? 왜요? 다른 시들과는 조금 차별적인, 그죠? 좀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가 어디선가라도 뭐 내신이든 뭐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에 나올 리는 없지만 모의고사든 출제가 된다면 이 마지막 부분, 이 속세에 대한 미련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분명히 어디선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이 시를 좀 정리를 할게요. 너무 더러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 중에 시름 없는 것이 어부의 생애로다. 됐죠? 이 어부의 생애에 대한 긍정적인 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력편주 좋은 거 만경파에 띄워두고, 인세 나쁜 거, 그죠? 나쁜 거,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라고 서리법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굽어보니 천심녹수, 좋은 거, 그치? 돌아보니 만첩청산, 대구법 있고, 여기에 색채어, 그래서 색채어를 사용해서 되게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선명한 시각적인 이미지로 이 공간의 특징, 이 공간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십장홍진, 나쁜 거, 그죠?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그래서 이 가렸다라는 말은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이 십장홍진을 가렸다니까 속세와 뭐 했다?
단절했다. 그죠? 그다음에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욕심이 없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색깔이 나와서 이 세 가지 색깔을 통해서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청아의 밥을 써. 청아 좋은 거. 농르의 고깃기가 좋은 거. 노적하청 좋은 겁니다.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임이 당연히 좋은 거. 그죠? 네, 어느 분이 아실까?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왜? 속세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니까. 산두에 한운이 일고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일고 수중 물 가운데 백구가 날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무심코 욕심 없어. 다정한 거 좋아. 이 두 것이로다. 이 두 것 뭐라고? 한운과 백구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거 의인법이라고 했었죠.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조차 놀리라. 시름 뭐야? 나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잊고 너를 쫓아서 너는 당연히 좋은 거. 그죠? 이 한운과 백구를 나타내니까 너를 조차 놀리라. 자연친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 나쁜 거 왜 속세니까 자 돌아보니 북걸이 천리로다. 어주에 누워있은들 내가 고기잡이에 배에 누워있은들 잊은 틈이 있으랴.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나타난다. 두어라. 놔둬라. 내 시름 아니라 내가 걱정할 바 아니다. 제세현이 없겠는가. 제세현이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할 어진 인재들. 나 말고 세상 구원할 사람 있다.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름을 걱정을 미련을 떨쳐내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에 무슨 법이에요? 없으랴 서리법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시는 이제 다 한 거야. 다 한 건데요. 자, 여기서 조금만 정리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시는요. 속세와 자연을 대비하고 있죠. 속세 마이너스, 자연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의 화자는 공간의 의미를 대립적, 그죠? 이 대립적인, 대조적인 공간을 설정하여 이 나의 화자의 태도,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속세 마이너스고 자연이 플러스라는 가치관이겠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아까 뭐 색채어 이런 거 사용했고, 의인법도 사용했고, 대구법 당연히 나옵니다. 대구법이 왜 당연히 나와요? 지금 이게 시조잖아요. 시조인데 한 개만 있는 시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막 붙어있는 시조란 말이에요. 이런 시조를 우리는 연시조라고 하죠. 연시조. 이 연시조는 몇 음보예요? 시조는 4음보예요. 4음보인데 길이가 길다. 그러면 길이가 길다. 여러 개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가사처럼 엄청 그냥 길거나 이렇게 4음보인데 길이가 길면 대구법은 이렇게 짝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죠? 대구법은 그냥 기본 장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서리법도 있었고 의인법도 있었고 뭐 색채 대비도 있었고 그쵸?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표현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에 의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 속세. 요거 중요했죠. 그죠? 속세에 대한 미련이 드러난다. 그죠? 미련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자어의 사용이 좀 두드러진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